자, 수업을 합시다.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나요. 겁나 일찍 끝나. 와, 이렇게 일찍 끝나서 수강료를 내는 게 돈이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찍 끝나. 아. 3시 50분에 아유. 3시, 야, 너는 3시 50분이라니. 2시 50분? 야, 내가 봤을 때 20분만 수업하고 갈 것 같아. 제발? 얼른 와. 야, 20분이면 오늘 진도가 다 끝나. 자, 일단 오늘 수업은요, 한수국어 3-2주차 우리 평소에 수업하던 식으로 비문학 지문하고 이제 연계문학 분석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육모 보기 전에 우리 하던 대로 학원에서 모의고사 한번 볼 겁니다. 그 시험지를 구매를 했어. 개 비싸. 야, 그 모의고사 하나에 무슨 12,000원, 15,000원 이러면 복사해서 쓰고 싶은데 또 이게 딱 시험지 넘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으로 아주 그냥 돈을 쳐바르고 있네. 야, 내 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그저께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나도 마라탕이라는 걸 먹어보자 해가지고 어제 집사람이랑 둘이서 여기 위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되게 아주 가까운 곳에 마라탕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 그지? 위에 뭐 한 35초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이름은 이제 촬영하니까 이름은 얘기 못 하겠고. 궁금해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 요 마라탕 가게가 먹어봤어? 어제 먹었어. 지금 사연서랑 이유미는 죄송해요 빨리 먹고 갈게요 이러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이도 먹어봤어? 먹어본 사람 있지? 맛있니? 뭐 맛있다고 하니 뭐 내가 별 말은 못하겠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내가 마라탕을 안 먹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조선족 분이 운영을 하시죠. 그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그러세요. 우리나라의 마라탕 가게 90%가 조선족이 운영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애들이 마라탕을 잘 먹는 것 같다. 내 마라탕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가게를 차려서 마라탕을 오픈을 하잖아. 원자재 납품을 못 받아요. 조선족들의 카르텔 형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라탕 가게를 차리면은 원자재 납품을 막아버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라탕 가게가 조선족들의 담합, 일명 카르텔 형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드실 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전부 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글에서 봤거든.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에이 씨발 안 먹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또 그잖아. 그렇게 따지면 짜장면 짬뽕 다 먹지 마. 미르가 마라탕을 먹어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내가 먼저 먹어보자. 집사람이랑 먹었는데 내가 잘 재료를 선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왜 맛있어? 그 맛이 1단계, 2단계가 3단계가 있더만 이제 기본 맛으로 했는데 너희들은 무슨 맛으로 먹어? 뭐 기본 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러고 있더만 보경이 무슨 맛으로 먹어? 아주 매운맛으로 먹어? 젊어서 좋겠다. 위장이 튼튼한가 봐. 야, 그거 아주 매운맛 먹으면 똥꼬에서 주스 나오게 생겼던데? 진심으로 그게 맛있는 거야?
야, 짬뽕이 맛있어, 마라탕이 맛있어.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그렇지? 마라탕 먹을 거야? 저 조선족. 웃어가. 짬뽕 먹어, 마라탕 먹어.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그렇지. 한국인이라면 짬뽕이지. 뭐 먹을 거야? 아, 해물을 싫어해? 난 널 싫어해. 아니, 이게 보통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이 언제나 맛있진 않지. 그래서 이런 맛이구나에 대한 그냥 뭐 차별화된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가 봐. 그 음식의 어떤 향이나 맛 자체가 수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만들 줄 몰라가지고 씨발 뭘 존나 골랐어. 이것도 넣고 뭐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이러고. 그러니까 2만 얼마가 나오더라고. 뒷사람이랑 둘이 먹는데 뭐 이만한 걸 갖고 와. 그걸 딱 보면서 제일 먼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그 마라탕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소스에다가 내가 고른 거 다 때려놔가지고 끓인 거 아니야. 꿀꿀이 죽이야? 아이씨, 난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더라고. 처음 먹어봤거든. 그게 뭐 취향 존중이니까 나랑은 안 맞아.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지? 오늘 하는 이 경제 지문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못한다,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실패를 많이 해. 꼰대가 된 내 나이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일단은 말고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더라고. 그 몇 안 되는 성공이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반을 만들어 주더라고.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이별이 더 많아.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결혼은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그치? 많은 이별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 꼰대들 특유의 어떤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별로 그런 말은 안 좋아합니다. 아프면 환자고요. 실패는 무서운 거야. 실패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 상처가 되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26살, 5살 때 좀 뭐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국어 선생이었는데 여러 가지 가정사, 이제 사범대를 갔죠. 국어교육과를 갔는데 가정사 때문에 이제 임용고시라는 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임용고시를 봐서 보통 선생이 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가 없어도 선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학연, 지연. 정확한 건 뭐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약간 뒷돈도 필요한 뭐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 그 서울대 나온 친구는 있다 그랬죠. 걔는 서울대잖아.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는데 기간제 교사가 뭔지 알죠? 들어갔는데 학벌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얘가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 학교가 또 미션스쿨이야. 미션스쿨에는 목사님이 계셔요, 학교에. 목사님이 얘를 너무 좋게 본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끝발이 너무 좋아, 그 학교에서. 서울대 나왔지? 1년 동안 기간제 해보니 실력도 나쁘지 않지? 종교적인 어떤 성향도 잘 맞지? 더군다나 약 권력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의 눈에 잘 들어왔지? 그러니까 기간제 1년 딱 하고 나서 공채를 하는데 얘는 거의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공채만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뽑혀서 지금까지 뭐 애가 실력도 좋고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없고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수업의 어떤 지문 내용 분석보다 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내 얘기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못했어. 공부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힘들었겠지만 조금만 내가 신경을 썼고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으면,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이제 안 했죠. 못한 건 안 한 거건 간에. 그래서 임용고시를 이제 안 하고 한 2, 3년 방황을 했어. 학원 강사를 하는데 직업의 생리가 다르잖아. 학원이랑 학교랑은. 2, 3년 방황을 하다가 에휴 씨, 안 되겠다. 돈이라도 벌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 강사로서 뭐 여러 가지 준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이제 강사를 하고 뭐 지금까지 강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나한테 학교 선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 3번이 더 있었어. 임용고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기간제더라도 학교 선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 3번 정도가 더 있었는데 안 했지. 그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 내가. 왜 안 했을까? 돈 때문에? 아니. 그때 뭐 학원 강사하면서 돈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벌었는데, 물가 상승률 따져봐야 뭐 지금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유가 딱 하나야. 언젠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이야기는 재수하는 분들한테 많이 들리는 말씀인데 창준이랑은 좀 잘 들어야 되니까. 무서워서 안 했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웠을까? 처음에 내가 임용고시를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2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래 2번째 기회는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뭐가? 실패할까 봐.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안 하게 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딱 하나야. 실패할까 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1년 공부해서 만약에 임용고시 실패했다고 쳐. 내 삶의 그 1년이 그렇게 중요한 1년이었을까? 아니야. 돌이켜보니까 너무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2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야. 후회. 실패는 되게 많이 해요, 사람이. 이거 실패는 무섭고요.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실패를, 나처럼 실패가 무서워서 그 기회에 대한 도전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2번째는 더 커져. 3번째는 더 커지고, 이제 내 인생에 임용고시는 없어졌잖아. 학교 선생은 없어졌죠. 우리 미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걸 했거든. 학교를 가게 돼. 학교를 가면은 그 복도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나? 수업하는데 잠깐 혼자 나왔던 경험? 그럼 복도가 되게 조용한데 살짝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 그 특유의 고요함, 그리고 학생들이 다 집에 갔을 때의 그 고요함. 지금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가끔 여기 선일초등학교 가요. 경비 아저씨가 날 아시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그냥 내가 무슨 학교에 볼 일이 있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 이거? 복도 한번 쓱 이렇게 보고, 솔직히 남선중학교도 한번 갔어. 딱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없더라고. 그날 싹 들어갔지. 그 1층 그 신발 갈아 신는 데가 있더라고. 중앙현관 쪽으로 싹 갔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시겠지. 2분이 싹 걸어오는데 눈이 마주쳤어. 1층에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라고. 이제 누구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른다고 쓱 하고 그냥 다시 가버렸는데, 내가 학교를 왜 갔을까? 지금도 학교를 가면 가슴이 먹먹해. 그 삶에 대한 후회라고 표현하면 제일 쉬운 표현인 것 같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죠. 그런 게 없는 삶은 없어요. 단지 하나, 한 번쯤은 해보세요. 해보셔야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또는 그것과 동일한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의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해보게 돼. 근데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도 안 하게 되더라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일단 우리한테는 공부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수능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정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면은요 앞으로도 안 하게 됩니다. 적정선에서 물러서게 될 거고 주저앉게 되실 거야. 이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도 똑같이 사귀시게 될 거야. 자기 딴에는 몇 번 참고 몇 번 양보했대. 근데 도저히 나랑 안 맞으니까 헤어진대. 아닐걸?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갈 거야.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지, 우서가?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우리 미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봐라. 전교 꼴찌를 해도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사귀어라. 그게 자신의 삶에 노력을 하는 가치관을 가진 학생이다. 아빠 진짜 공부 못하면 어떡해? 괜찮다. 데리고 와라. 너 아빠 직업이 뭔지 모르니? 데리고 와. 너 마플 검사 받으라니까 이 새끼야. 왜 안 받으러 왔어? 야 지랄. 국어 강사가 수학도 해줘. 아우 씨발. 너 조만간 나랑 영단어 외울 거야 이 새끼야. 좀 열심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우리 미르가온이 걸고 하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 진심으로. 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의 이름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드린 말씀인데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잘합니다. 일단 국어학원이니까 국어를 더 잘해요. 단지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야. 첫 번째, 그 분야에 재능이 전혀 없든가. 근데 공부는 재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얘네들이 어디 가는 거야?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다 못 가. 재능은 거기 가는 건데 우린 거기 안 바라잖아. 그지? 창준아, 네가 서울대 가는 걸 목표치로 두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난 서울대가 목표다. 양심도 없는 거야. 똑같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덩크슛 해볼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양심도 없는 거야 진짜 그거는. 재능은 빼자 그러니까. 그치? 두 번째, 누가 성적을 잘 만들어? 그냥 끝까지 하는 놈이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안 되냐면 성적이 안 좋은 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기를 한 거야. 아주 단적인 예로 보면은 경제지문이 어려워. 경제지문이 어려운 거에 익숙해져서 그래. 이 반대 방향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아직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야. 재능은 빼고, 첫 번째, 내가 아직 내 능력을 끝까지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래. 그럼 두 번째,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뭘까?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한 요만큼 와 있어.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하면 다 도달해요. 선생님이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는데 아우 씨발 2달째 바알을 못 잡아가지고 내가 안 되더라고. 가다가 죽더라고. 쫄목들이 씨발 존나 세. 아이템이 허접이라서 현질을 하면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씨발 현질 할 거야 그냥. 집사람 카드 훔치면 되지 뭐. 한 25만 원어치 현질하면 완전 풀셋으로 잡더라고. 죽었어 씨발 아주 그냥. 바알 이 개새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잡을 거야 그 새끼. 선생님이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잘 몰라요. 그 아이템 종류가 수백 가지라서 어떤 아이템을 어떤 캐릭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튜버들이 실시간 하잖아. 유튜버 방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게임을 해. 얘들 이제 약간 인강을 듣는 기분이지.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비문학을 읽는 기분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유튜버 이제 얘 실시간 채팅을 하잖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무나 가슴 깊은 명언을 들었어.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글을 올리기를, 왜 저는 아이템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몹을 잡 아이템을 드랍하거든. 왜 이렇게 아이템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이제 명언을 하더라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아이템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안 한 거라고. 어우, 말장난 같은데 처음엔 들으면서 뭔 개소리야 병신 이랬는데 그 말이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여러분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나올 때까지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하게?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렇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아직 벤치 할부가 남았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야? 딱 지은이 같은 애들. 컨디션 조절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루를 버티려고 가방 메고 오는 애. 큰일 납니다. 학원을 다니면 다니는 것 자체가 의미성으로 끝나버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냥 1시부터 국어 수업이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와야 되니까 1시 3분, 1시 4분, 1시 5분에 들어와. 그리고 버텨. 씨발 일찍 끝낸다며 저기 개새끼 오늘도 족같이 늦게 끝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아 씨발 아까 스크립 하나 남았는데 씨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아이 개새끼 제티 안 사다 놨어. 씨발. 또는 버티자. 씨발 4시에 나는 PC방을 간다. 노래방을 간다. 친구를 만난다. 조금 걔보다 나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야.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역시 모르겠군. 변태 새끼야. 내가 약간 공간과 상황을 바꿔볼까?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감기래. 역시 감기군. 이러고 그냥 와.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어.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나은 애는 뭐야? 역시 감기군 하고 처방전을 받아. 그리고 집에 가. 교재 받아. 숙제 받아. 안 하잖아 이 새끼들아. 찔릴걸? 내가 조만간 문자 보낸다 저거. 와 씨 악마 같은 새끼들. 봐 얘기하니까 저 새끼 숙제 갖고 한다. 가방 뒤지잖아.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적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야. 미르가온이 걸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국어를 더 잘해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좀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영화에서 보면 의식을 잃을 때 보통 어떻게 하니? 의식을 잃어. 근데 의식을 잃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 눈깔 뒤집. 이거 니네 졸릴 때 하는 거고. 아니다. 니네 졸릴 때 어떻게 해? 이거 안 하잖아. 졸리고.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마려울 때 싸는 건 우리 집 개새끼가 그러고 산다. 개 키워요. 널 보면 좀 생각이 납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 막 자기를 막 찌르지. 고통 없이 뭐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후배 강사가 그때 돈 좀 많이 벌었거든. 나도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학생들을 늘리고 싶은데 애새끼들이 나는 뭐 이상한 찌끄럭지 같은 애새끼들만 들어온대. 그 말 듣고 이제 확 한 대 쳐버리려다가 맨날 술 처마시러 다니고 수업 전문 개뿔이나 하나고 안 하고 교사형 해설서 보고 베끼는 새끼가 학생 탓을 해? 뭔가를 얻을 거면은 자기 가진 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 그게 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민을 하셔야겠지. 자 보세요. 경제지문은 4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육모 못 보면 죽여버릴 거야. 백지연아 졸지 마 이 새끼야. 어제 리버풀이랑 레알 마드리드 누가 이겼니? 그게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니?
얘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나는 어제 너무 축구를 보고 싶어서 축구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피곤하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책임져. 자,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뭐 환율이 오르는 이유, 뭐 금리를 올리는 이유, 사회적인 여러 현상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 어떤 학자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개념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적을게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의 90% 등장하는 게 뭐야? 상관관계 정보가 나와요. 현상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의 지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순서를 좀 바꿔 필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과관계를 서술한다라는 것은 뭐가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비례, 반비례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계산식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10페이지에는 계산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지문에서 그래프나 도표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도 도표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럼 그래프나 도표는 그 그래프 또는 도표를 제시한 그 문단에 그 그래프나 도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붙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재 같은 경우도 오른쪽 상단에 그래프 그려져 있고 그 문단 자체는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정보일 거야. 이거는 지문 정보를 통해 지문을 통해 이해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그래프나 도표를 지문을 통해서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문제 하나는 무조건 버리셔야 돼. 무조건 버리셔야 돼. 그리고 4번은 내가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경제지문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배경 지식이 어디에서 습득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EBS 연계교재 경제지문 정도 읽으시면서 배경 지식 습득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권성고 학생들은 지난번에 뭐 채권, 인수권부 채권 이런 거 했었지. 그런 식으로 EBS 연계교재 정도만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상 살면서 경제 지식은 좀 있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른 지문은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주어진 지문의 정보를 좀 간단히 정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근데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지 기존의 수능의 패턴에 보면은 법지문과 경제지문이 좀 번갈아 가서 나오다 보니 작년도에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었죠. 브레턴우즈 경제지문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좀 법지문이 아닐까. 하지만 6월이나 뭐 7월이나 8월 또는 이제 올해는 9월 모평을 8월에 보더라고. 8월 마지막 중과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평에서는 뭐 충분히 경제지문을 사용할 수 있겠지.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0페이지 지문은 여기에 맞춰서 읽을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신경 쓸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 하실 거고, 두 번째, 요 내용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출제 의도를 염두하면서 읽을 거야. 자, 시간은 12분 정도를 잴 건데 좀 빠듯할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훑어읽기라든가 이런 것 좀 하시고. 알겠죠? 자, 해볼게. 시작. 지훈아, 너 졸면 내 쫓아버릴 거야.
자, 같이 좀 볼게. 칠판에 큰 틀을 잡아놨는데 일단 지문 내용은 이렇게 올라갈 거야. 1문단에서 근로자격료 세제가 뭔지 설명하고, 그리고 점증, 평탄, 점감으로 분류를 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대체효과, 소득효과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근로장려 세제까지 이야기를 다 하죠. 그리고 나서는 요게 이제 오른쪽 5문단이 될 건데, 여기 연결어가 뭐가 돼? 한 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체효과, 소득효과 왼쪽 지문이 있는 거죠. 1, 2, 3, 4 문단까지 읽은 후에 문제가 쭉 점검이 되셨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2문단까지 읽어봐봐. 2문단에 이제 요것까지 설명해. 점증, 평탄, 점감.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시면 연결어가 뭐가 돼? 그렇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이 그렇다면이라는 연결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 문단까지 읽고 혹시 풀만한 문제가 있나 점검을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접근이었다면 이 문단까지 읽은 다음에 점증, 평탄, 점감이니까 여기에서 몇 번 문제가 들어가 주는구나. 3번 문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형으로 3번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은 똑같이 1번 문제도 살짝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기역, 니은, 대체효과가 기역이고 소득효과가 니은이니까 몇 번 문제, 2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접근하는 식으로 여기까지 했을 때는 2번 문제까지 들어오겠지. 그지? 자, 선생님 잘못 말했는데 여기까지 읽고 3번, 1번, 여기까지 읽고 2번, 다시 또 1번 선지 남은 거. 그죠? 요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4번 문제는 아무래도 밑줄 친 디귿이 여기까지 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읽고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거는 창준이는 내가 그냥 한 페이지를 복사를 안 했는데 12페이지에 6번 어휘 문제 하나 있지. 그지? 있는 줄 몰랐지. 내 얘기를 해준다는 게. 사실 6번 어휘 문제 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겠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항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문항을 접근하는가가 익숙해지셔야 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이거 좀 지우고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타이밍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항상 고민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훑어 읽은 후에 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 문제를 보고 훑어 읽는 게 좋으냐, 훑어 읽고 문제를 보는 게 좋으냐.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훑어 읽고 문제 보시는 게 좋아요. 훑어 읽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1문단만 읽고 각 문단의 첫 문장 좀 보기, 그리고 선지 점검 후에 다시 지문으로 오기. 이게 되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 의심이 적중하냐 적중하지 않냐는 나중 문제고, 의심 적중이라는 게 이런 거죠. 훑어 읽고 선지를 보다 보면, 대충 점검하다 보면, 특히 1문단을 읽었으니까 이 지문은 봐봐, 1문단을 읽었어. 그 다음에 2문단의 첫 문장 보니까 근로장려 세제는 이라고 나와. 3문단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4문단 첫 문장만 보는 거죠. 4문단 근로장려 세제는 이러고 나와. 5문단 한편, 얘는 좀 빼놓자. 한편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근로장려 세제야. 얘가 핵심 축이 되죠. 근데 1문단을 잠깐 다시 보시면 근로장려 세제를 이야기하는데 살짝 갑툭튀가 나오지. 뭐가 나와? 태연아, 뭐가 나와? 근로장려 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툭튀, 생뚱맞은 하나 띡 붙어있지. 아니 1문단에. 뭐 개소리야. 설명 대답할 수 있도록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갑툭튀로 하나 나온 게 있지. 뭐야? 한 줄짜리가 툭 튀어나오지.
근로장려세제랑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어가 나오잖아. 개념어를 잘 보라 그랬잖아. 강희야, 뭐가 나왔어? 그렇지. 일반적 소득세가 나와. 개념어를 잘 보라는 거를 항상 염두하고 본다면 소득세는 사실 지금 근로장려세제랑 완전히 다른 거지. 그 얘를 상식선에 생각을 하면 돼. 굳이 이 소득세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보통 무슨 정보라고 하냐면은 스파이 정보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들어온 정보야. 이런 건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 1번에 3번 선지.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얘네 두 개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연결어가 뭐뭐에 반해, 뭐뭐에 비해니까 이게 반대라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야기할게. 분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준 또는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겠죠. 그것과 동일하게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겠으면 1번에 3번 선지에서 원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지. 1번에 3번 선지에서 역소득세와 소득세를 딱 놓고 그 차이를 어디에 맞춰서 고민해 보래. 지급 주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래. 그러니까 내가 미리 못 찾았으면 선지가 원하는 걸 찾는 거야, 국어 영역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보면 역소득세는 지급, 누가 주는 거야, 얘는. 얘는 국가, 정부가 주는 거고 얘는 국민이니까 지급 주체가 뭐하구나? 다르구나. 미리 못 찾았으면 선지가 원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3번은 잘못됐겠지.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보통 되게 자그마하게 핸드폰이 울리는데 나는 무슨 뭐 긴급 문자 온 줄 알았어. 까먹었잖아! 이씨!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의심을 하셨어야 돼. 요거 뭔가 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럼 자, 그 느낌 그대로 분류 구간으로 온 거야, 이번엔. 분류 구간으로 왔으면 생각을 해야 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건데 일단 정보를 정리해봐. 점증 구간은 어떻게 주는 거야, 얘는? 소득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주는 거래. 평탄 구간은 소득과 무관하게 주는 거래. 점감 구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적게 주는 거죠. 소득과 뭐하게? 용어를 바꾸면 반비례잖아.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준이 보이죠. 점증, 평탄, 점감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다? 소득이다. 그래서 메모형 독해가 좋은 거야. 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한 후에 30분만 있으면 온다며. 1시간 있다 와, 이 돼지야. 니네 때문에 아까 마라탕을 얼마나 내가 욕했는지 알아? 짬뽕이 좋아, 마라탕이 좋아? 해산물 싫다 그랬지. 짬뽕이 좋아, 마라탕. 마라탕 냄새! 이씨! 짬뽕이 좋아, 마라탕이 좋아? 나가. 우리 아까 다 이미 마라탕 안 먹기로 약속했어. 짬뽕이 좋아, 마라탕이 좋아? 빨리 얘기해, 빨리. 너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좋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몇 번 문제를 풀어야 돼? 3번 문제를 풀어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3번 문제 보니까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얘네들은. 이하고 얘는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 정확하게 말하면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1001원부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500만 원을 초과해서 2000만 원까지인데 3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소득의 몇 퍼센트? 10%. 자, 그러면은 지훈이는 한 달에 900만 원을 벌어. 우석이는 한 달에 8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800, 900 벌면은 씨. 그 얘는 10%니까 플러스 얼마? 90만 원을 버니까 얘는 얼마가 돼? 실제 소득은 똑같이 얘는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제는 저소득층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거라고. 일을 더 할수록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소득과 무관하게 얼마씩을 준대? 10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씩을 준대. 그러면 1100만 원 버는 애가 있어. 그죠?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 1200을 받겠죠. 1400을 버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 1500을 받겠죠. 얘들은 무조건 플러스 100이니까. 그 다음에 1500에서 2000은 계산식이 있죠. 20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여기에 네가 얼마를 버는지를 빼고 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20%를 주겠다. 자,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이 금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니? 얼마를 초과할 수 없을까?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얘가 최대 2천만 원을 벌어버리면 이게 빵이 돼버리니까 돈을 못 받아. 그죠?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2천만 원보다는 어때야 돼? 수입이. 작아야지.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구간까지인데 2천만 원 꽉 채웠어. 그 2천 마이너스 2천이니까 빵이 돼버리잖아.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얼마를 2천만 원보다 작게 벌어야지.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19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받아? 2000 마이너스 1900이니까 100만 원 남죠. 100만 원에 20%니까 얼마 받아? 20만 원 받아. 1800을 벌었어. 그럼 얼마야? 2000 마이너스 1800, 20만 원 남죠. 그럼 얼마야? 40. 그래서 얘네들은 수입이 낮을수록 돈을 좀 더 버는 거잖아. 더 받는 거잖아. 됐니? 그럼 얘는 1500만 원을 받아. 잘 봐봐 이제. 1500부터 2000 구간이니까 1500을 받아. 그 얘는 2000 마이너스 1500이니까 500만 원. 거기에 20%니까 얼마? 100만 원이지. 그런데 구간을 잘 보면 얘는 1500만 원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1500만 원보다 무조건 돈이 크겠지. 이해됐니? 돈이 클수록 내가 받는 돈은 어떠니까? 더 줄어드니까 무조건 100만 원보다는 작은 돈이겠지. 1500까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100만 원보단 단돈 한 푼이라도 적을 거야. 이해됐니? 요 숫자는 무조건 1500보다 커야 되잖아. 됐니? 그래서 3번 문제 답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번. 최대 2천만 원까지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겠군. 얘가 1900만 원을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정강 구간의 맥스가 2천만 원까지니까 정강 구간에 2천만 원 그 맥스 구간을 넘을 수는 없겠지. 됐죠? 19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받으니까 얘는 얼마야? 1900. 20만 원이지. 그죠? 얘가 1999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심심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1999만 원을 받으면은 어차피 2천만 원보단 아래가 돼. 됐니? 자, 해서 3번 답 적절한 것은 1번이 돼. 무조건 얘는 100만 원보다 아래가 되겠죠. 이 금액은 100보다 무조건 아래가 돼. 됐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심을 하셨어야 되고 스파이 정보, 분류 때 구간점을 잡고 문제를 틀리는 건 나중 문제야. 여기까지 정리한 후에 3번 문제를 되든 안 되든 푸셔야 되는데 만약에 3번 문제가 접근 자체가 전혀 처음 출발점을 못 잡겠다 그럼 그 문제를 버리셔야 돼.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도 뭐 처음엔 그래도 좀 풀려나가는 과정이 앞부분에 좀 열려야 그 다음부터 풀기 시작하지.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앞에서부터 볼펜을 딱 들고 샤프를 딱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떠오르질 않아.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 버리잖아. 근데 국어는 왜 안 버려? 이게 우리말이라서 그래. 집착의 과목. 그러다가 이제 학원에 집착하게 되고 내 얼굴을 오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로 넘어오죠. 대체 효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아까 선생님 기본 개념 지식은 좀 필요하다 그랬지 경제 지문에서. 대체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전에 거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경제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땡땡 기회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돼.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여가 기회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선택을 통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버리는 돈.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마라탕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어. 현수야 뭐 먹을래? 나가. 내가 마라탕을 선택하는 순간 뭐는 버려야 돼? 짬뽕은 버려야죠. 그 얘가 기회비용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어렵지 않은데 꼭 기초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루에 60만 원을 벌어. 하루에 60만 원 벌면 돈을 이게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하루에 60만 원을 벌어. 근데 내가 오늘은 내 오지훈 저 새끼 씨발 내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오늘 왠지 수업하기가 싫은 거야. 오늘 하루 그냥 나 쉴래. 그지? 그럼 내가 오늘은 일을 안 하고 뭐 할 거야? 여가를 즐기겠다. 그럼 얼마를 날려? 날리는 돈을 뭐라 그랬어?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그 기회비용도 얼마가 돼? 60만 원이야.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 우서가 네가 하루에 60만 원을 벌어. 응? 그러면은 오늘 하루 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60만 원을 버린 거잖아. 자, 그럼 질문. 너 오늘 하루 쉴래? 그냥 일하고 60만 원 벌래? 이게 사람 심리죠. 그지? 그게 대체 효과야. 근데 잘 봐요. 되게 중요한 거야.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따로따로 하셔야 돼. 개념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선택지가 다릅니다. 지금 우석이 같은 경우는 봐봐. 대체 효과는 결국 지문에 나온 거야. 시간당 임금이 너무 어떠니까 60만 원이면 엄청 세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도, 선생님 기비라고만 적을게. 기회비용도 어때? 상당히 세지. 그러니까 하루 놀면 60만 원 날아가는 거야. 이거 날리겠어 못 날리겠어 사람이. 못 날리니까 나 그냥 뭐 할래? 일할래. 그러니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돼. 그죠? 근데 반대로 양면을 시켜볼 거야. 항상 상관관계에서 뭐 의심하라 그랬어? 상관관계는 언제나 양면을 봐야 돼. 내가 하루 일해봐야 10,000원 벌어. 에이 씨발 족같은 거 이거. 일할 만 나 안 나. 그냥 나 뭐 할래 그냥. 몰라. 쉴래. 그냥 반대로 임금이 너무 낮으면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 낮아지니까 근로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는 거야. 점증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국가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움직이잖아. 국가 중에서 일을 안 하는 새끼들은 딱 한 새끼들밖에 없어.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정치인이라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수원고 3학년 12반 김태현이 말한 거야. 난 윤석열 사랑해! 씨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야. 그런데 소득 효과를 보세요. 반대로 내가 하루에 60만 원 벌어.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30일만 잡으면도 20일만 잡아도 1200이야. 먹고 살만 할까? 힘들까? 먹고 살만 하지. 야 120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좀 놀고, 그지? 한 3일 놀아도 얼마야?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나 하루에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얼마야? 1200만 원이야. 한 달 20일 하면 거의 주 4일째 수준이야. 4, 5일째잖아. 그러니까 나는 됐어. 나는 플렉스하게 욜로 하면서 할 거야.
야, 한 1,000만 원만 벌어도 되니까 나는 그냥 주 4일로 일할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효과야? 돈이 많다는 거잖아. 소득이 많다는 거야. 그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야. 그러면 소득 효과는 말 그대로 얘는 뭐가 나는 많으니까, 근로시간당 벌 수 있는 소득이 많으니까 나는 욜로로 살래. 그러니까 얘들은 오히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줄어들 수 있겠지. 자, 오늘의 퀴즈. 그러면은 누군간 아까 우석이는 그냥 하루에 60만 원씩 버니까 뭐 할 거라 그랬어? 일할 거라 그랬는데 누군가는 야 60만 원씩 벌는데 뭘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오늘 하루 쉬고 또 내일 60만 원 벌면 되지. 플렉스 욜로로 살 수 있지. 어느 게 정답이야?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공부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구나. 그냥 구성원 개개인 각자의 선택인 거야. 사회학적으로 무조건 대체 효과를 해야 되고 무조건 소득 효과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기억과 니은은 언제나, 이거 약간 통밥으로 가르치면은 비문학이건 뭐 이런 거 가르칠 때 언제나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죠. 언제나 근로시간의 증감에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진 않아요. 근로시간의 증감 얘는 화살표가 똑같잖아. 그죠? 언제나는 아니겠죠. 그래서 경제지문에는 언제나 상관관계, 개념어 또는 기초 배경 지식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을 가면은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이 앞에다가 적으려고 했다가 그냥 안 적었는데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외우셔야 돼요. 1. XY축을 잘 보셔야죠. 이거를 안 본다. 때려쳐라. 그냥 공부하기 싫은 새끼다 그거는.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XY축을 보면서 그래프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수험 그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볼 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넘긴다. 때려치는 거야. 그냥 공부할 자격이 없는 애야. 두 번째, 증감. 그냥 비례, 반비례라고 쓸게요. 비례나 반비례. 증감까지 쓰자.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면 Y축이 뭐가 되냐면은 임금이 되고요.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고용량이 돼요. 돈을 많이 준대. 고용량이 맞죠?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수요 공급 나오면은요 무조건 우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이고요.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공급 곡선입니다. 됐니? 그래서 임금이 오를수록 공급량은 늘어나자. 무슨 말일까? 월급을 많이 준대.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원에서 알바생을 뽑는데 시급 5만 원씩 줄 거야.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내가 페북이나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 알바생 급구. 시급 5만 원. 하는 일. 앉아서 전화 받기. 학부모 상담 전화 받기. 또는 앉아서 디아블로 바알을 잡기. 하루에 5시간. 시급 5만 원. 내가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전화 오겠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지훈이 같은 새끼들이 딱 이래. 선생님! 알바 뽑았어요? 그래, 내가 우석이 좀 뽑으려고. 우석이, 선생님, 저는 4만 원에도 가능합니다. 그래? 우석이한테, 야, 우석아, 미안하다. 나 지훈이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우석이가, 왜요? 야, 지훈이 4만 원만 줘도 돼. 나는 이득이니까. 그래서 지훈이가 뭐라 그랬어? 전 3만 원입니다.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빡쳐가지고 서로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해. 저는 열정페이입니다. 우석이가 뭐라 그래 이제? 저는 선생님께 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거 비슷하게 나온 게 열정페이라는 말이야. 이 썩어 문드러진 기성세대 개새끼들이 젊은 청년들을 직장을 구하에 도와줘야 되는데 열정페이?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을 줘요 병신아. 우리나라에서 열정페이가 뭔지는 알죠? 월급을 안 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럼에도 청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직장을. 왜? 무슨 시부라 미친 새끼들이 전부 다 경력직만 뽑아.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나는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만드는 게 왜 직장을 구해야 되는 노동의 공급은 많은데 경력직만 뽑아버리니 어쩔 수가 없이 1년이건 2년이건 어디 밑에 들어가지고 열정페이 뭐 진짜 돈 요만큼 받고 일하고. 기성세대들이 아유 내가 그렇다고. 내년 알바 1년은 저 열정페이야 보경아.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하루에 하나씩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를수록 어떻게 돼? 공급량은 늘어나죠. 근데 그만큼 일자리가 언제나 많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공급이나 수요는 언제나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자, 그때 세 번째 교점. 교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교점이 어디야? 여기가 교점이죠, 일단. 그래서 요 위치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로 보면은 W, O랑 E, 제로가 여기에서 이제 딱 임금 결정이 나야 돼. 수요 공급이 여기서 맞춰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일하려고 덤벼들어. 그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5만 원이요, 4만 원이요, 3만 원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점점점 임금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임금이 봐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교점이 여기니까 임금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떨어져야 되겠지. 5만 원이요, 4만 원이요, 3만 원이요, 2만 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임금이 낮아지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돼? 이제 싼 마이로 막 쓰는 거지 사람들이. 싸니까 야 5만 원 주고 한 명 쓰려고 했는데 지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씨발 10,000원 됐다니까? 그럼 나 어차피 만약에 내가 5만 원을 쓰기로 결정했으면 5명 뽑아버리면 되겠지. 고용량은 여기가 2원으로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거죠. 급여가 W1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 변곡점, 변화. 그때 이 변화에 무슨 정보? 원인 정보.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원인 정보를 잡으셔야 돼. 그걸 선생님이 묻혀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여기까지 맞춰준 게 정상인데 막 돈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로장려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래 이제. 막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선이 보라색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럼 잘 봐. 돈을 누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요 정도 선에서 기업가가 월급을 지불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만큼 떨어져 버려. 그러면 요 돈은 실제로 누구에게 주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돈을 주긴 하지만 이득은 누가 챙기는 거야? 기업가가 챙기지. 요 차액만큼을 오히려 기업가가 돈을 챙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4번 문제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가 이게 아니지. 그죠?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해결.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만든 게 뭐가 되는 거야? 최저시급제도. 어떤 선에서 최저시급제도를 딱 맞춰가지고 그 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못하게 딱 맞춰버리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면서 2, 3, 5, 4번 풀었고 1번 답은 5번인데 이건 그래프 보시면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5번 문제 빨리 할게요. 5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작년에 만약에 한 달에 학원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코로나 지원금을 500만 원을 받아서 더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잖아. 이재명이 경기도에다가 자영업자 돈 주고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주고 또 수원시에서 돈을 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돈 받아서 이제 의자도 바꾸고 하는 건데, 학원 운영은 선생님은 이제 뭐 내신 휴강 기간도 있고 코로나 때 휴강 해버렸거든. 학원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적자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코로나 때 다 뭘로 수업했니? 줌으로 다 했잖아. 수강료 덜 냈어? 어디가나 다 냈지. 학원은 손에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나라에서 뭐는 주고, 지원금은 주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받기 민망하다고. 그때 나는 나라에서 휴강하라는 거 다 휴강하고 수강료 안 받고, 기억하는 분들 있을 거 와서 자료만 받아가라 그러고, 질문해라. 와, 질문 한 명도 안 하고. 그래서 좀 그때 많이 힘들었어. 학원 차리자마자 씨부랄 2달 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런 중국 짱깨 마라탕 먹지 마 이씨. 많이 받았어요. 되게 정말로 진심으로 국가에 고맙고 정말 힘드신 자영업자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얼마라고 말하긴 뭐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떠올리시는 금액보다 깜짝 놀랄 만큼 할 만큼 큰 돈을 기부금을 냈는데, 남편한테 좀 기부하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실제 소득이 얼마야? 1,500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요만큼이고 얘는 지원금이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대? 내 소득이 1,500이야 이 생각을 안 하고 나눠서 생각한대. 자, 답만 맞출게요. 질문을 바꿀게요. 실제 소득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늘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더 일을 하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이 돈을 따로 생각해 버리니까 실제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일을 안 한대. 자, 5번에 4번 선지 보세요. 심적 회계 이론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도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틀렸잖아. 근로장려세제를 하면은 소득 효과는 무조건 발생해 안 해? 발생하죠. 어찌됐든 돈을 주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선생님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죠. 그래서 5번 답이 몇 번? 4번.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1, 2, 3, 4를 훑어보셔야 되니까 혼란이 올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생각보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 말하고 싶어서 이 앞에 선생님 20분 이상 계속 뭐 실패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국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말씀드렸던 거야. 충분히 여러분들은 국어 잘해. 선생님 말 한번 믿어봐. 강사말 믿지 말래며, 그지?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할 거예요.